난 미래의 아티스트 방구석에서 많이 써도 멈출 수 없어 집에나 신나는 게 안 보여 그럼 지금 여기 다 모여 찾아봐요 둘러봐요 즐겨봐요 구석구석 집에서 즐기는 문화예술 방구석 프로젝트. 친구들 안녕, 깡총깡총 토끼삼촌입니다. 자, 오늘도 정말 재미있는 역사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중에 오늘은 어떤 위인들을 만나볼지 기대를 해주시면서 먼저 노래부터 부르고 오겠습니다. 말목자른 김유신 통일문무왕 원효대사 해골물 해초천축국 바다의 왕자 장보고 발해대조약 귀주대첩 강감찬 서희고란족 무단정치 정주부 화포채무선 중립치령 김부식 진을국사 조계종 의천천태종 대마도장벌 이종무 일편담 신정몽주 목화씨는 문익점 해동공자 최충 3064 일현 역사는 흐른다. 자, 오늘의 인물은 바로 귀주대첩 강감찬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인전을 읽었던 어린이들도 분명히 알고 있는 귀주대첩 하면 떠오르는 그 이름 바로 강감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찬은요, 고려 정종과 현종 시대에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낸 영웅 중의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고구려 을지문덕, 조선의 이순신과 더불어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3대 영웅으로 회자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종시대 때 거란의 침입 때 맞서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35살의 나이에 장원급제를 하고요, 예부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원급제를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한다면 요즘으로 따지면 그냥 나란 일을 하는 공무원이라고 편하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예부신앙이란 담당하는 기관의 이름이에요. 거란의 성종이 40만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고려에서는 30만의 대군을 이끈 강조가 나가서 맞서 싸웠지만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이때 많은 신하들이 왕께 항복하기를 권유하고 막 얘기를 이렇게 전달을 했죠. 하지만 이때 강감찬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때 고려시대의 무신인 하공진을 적진에 보내서 설득해 했는데요. 강감찬만이 이를 반대했었고요. 고려시대의 무신인 하공진을 적진에 보내서 설득해 함으로써 철수를 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거란이 또다시 고려를 쳐들어오게 되면서 전쟁은 계속해서 그냥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또 거란이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강감찬 장군이 출동을 합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쫙 가서 뒤를 돌아서 적진을 탁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귀주대첩입니다. 귀주대첩에서 강감찬 장군이 거란족을 많이 무찌르게 되는데요. 이때 나왔던 정말 그 시체들이 그 전장이 얼마만큼 치열했는지 말해준다고 하는데 산과 들에 시체들이 엄청 많이 널브러 있을 정도로 그 전쟁의 범위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강감찬이 거란과의 전쟁에서 수많은 포로들과 전리품을 많이 챙겨왔는데요. 이때 왕은 친히 나와서 이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이때 추충현모 안국공신이라는 호를 받게 됩니다. 귀주대첩이라는 정말 큰 전쟁에서 많은 백성들과 많은 장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멋진 활약을 해준 강감찬 장군은 연로에서는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는 자연과 들을 그냥 친구 삼아 벗삼아서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친구들, 강감찬 장군 하면 귀주대첩, 귀주대첩 하면 강감찬 장군,
꼭 기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친구들, 다음 인물은 바로 서희거란족입니다. 칼보다 무서운 혀를 가진 협상의 달인 서희 장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에 가장 유능했던 외교관이라고 많은 분들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친구들 중에서도 꿈이 외교관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서희 장군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종 때 거란족에서 쳐들어왔지만 고려는 거란족과 싸울 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이 정종 때 광군이라는 부대를 만들어서 거란족이 쳐들어올 때 미리 대비를 했었는데요. 이후에는 그러니까 국방력이 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거란족의 1차 침입 때 고려의 많은 신하들은 왕에게 거란족이 원하는 거, 그냥 땅 같은 거 필요하면 그냥 다 그냥 가져가라고 좀 이렇게 다 들어주면 안 돼요, 왕님? 이렇게 좀 신하들이 많은 좀 부탁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누가 나타나느냐? 바로 서희 장군이 나타나게 됩니다. 미리 좀 얘기를 하면 거란족과 고려는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고려와 송나라는 사이가 좋았어요. 하지만 거란의 이 침략하는 의도가 고려와 송나라의 그 밀접한 관계, 니네들이 친하니까 니네들 사이를 좀 끊어놔야 되겠어 라는 의미로 거란족이 쳐들어온 걸 이 서희 장군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점을 이용을 합니다. 거란족의 장군 소손영 장군을 서희 장군이 직접 만나러 갑니다. 거란족의 소손영 장군을 찾아간 서희 장군은요, 가자마자 소손영 장군이 무릎을 꿇고 예의를 갖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서희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고려 왕이 보낸 사신이니 사신 대우를 해주시오. 야, 아니 그 적진에 있는 장군의 그 한가운데 진영에 가가지고 니 지금 왔으면은 무릎 꿇고 나한테 한번 예의를 갖춰봐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다가 이제 적반하장으로 무릎을 꿇어도 시원찮을 판에, 아니 나는 사신으로 온 사람이니까 사신 대접을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게 배짱 자체가 용기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협상을 통한 서희 장군이 대단한 일을 해내게 됩니다. 이 영토를 나눠주지도 않고 거기다가 군사를 다시 보내서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되려 땅을 받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서희 장군은 국제 정세를 읽는 눈이 탁월한 외교관이었습니다. 불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거란족과 송나라가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 점을 100% 활용을 한 겁니다. 거란족이 이 고려를 정복을 하는데 매우 큰 힘을 쏟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때 또 송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면 거란족이 불리하니까 모든 전력을 다 보낼 수는 없었던 거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희 장군은 거란족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송나라랑 사실 저기 친한 거 알죠? 근데 우리 송나라랑 이제 친하게 안 지낼 테니까 저기 위에 있는 그 땅 있잖아요. 그거 우리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송나라랑 그냥 별로 안 친하게 지낼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서희 장군이. 그 얘기를 들은 거란족의 소손영 장군이 그래 알았다 그러면은 니네 이제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이제 우리랑 친하게 지내야 돼 하면서 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그냥 받아온 거예요, 서희 장군은. 하지만 거란족은 뒤늦게나마 서희 장군이 달라고 했던 그 땅이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다는 거를 뒤늦게 알게 되면서 군사 접점 지역이었거든요, 그 땅이. 뒤늦게라도 돌려달라고 했지만 아니 뭐 우리가 저기 화해하면서 먼저 땅을 줬는데 그걸 뭐 다시 주고 뺏어가면 그것보다 나쁜 게 어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서희 장군의 이 협상력, 이 정말 기술력,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고려를 정말 그 힘든 상황에서 구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탁월한 외교관이었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친구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친구들, 다음 인물은 무단정치 정중부입니다. 정중부는요, 고려의 무신입니다. 천민 출신이었지만 기골이 장대해서 인종 때 견룡대정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이때 어린 나이에 김부식이라는 대감의 아들인 내시에게 굉장히 치욕적인 모욕적인 그런 일을 겪게 되는데요. 그 일이 바로 촛불로 수염을 태운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수염을 태우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니까 주먹으로 때리고 싸우고 이렇게 했대요. 하지만 그 김부식이라는 대감이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혼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왕이 친히 나서서 말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번의 벼슬을 받게 되면서 직책이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의종 때는 상장군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의종은요, 정사를 돌보지 않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연회를 열고 술을 마시고 맛있는 걸 먹고 놀기 시작하면서 무신을 천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불평불만이 쌓인 정중부는요, 왕이 이동하는 경로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정중부는 반란을 일으킬 계획을 갖게 되면서 왕이 잔치를 벌이고 이동 중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때 의종의 동생인 명종을 왕에 즉위시키면서 새로운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무신의 난, 정중부의 난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무단정치 정중부 하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 기억할 수 있겠죠?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무단정치 정중부는 무신이었고 반란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왕을 즉위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백성을 많이 돌보지 않고 눈누난나 놀기만 해서 정중부가 그 모습을 보기 싫은 나머지 반란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정중부의 난 또는 무신의 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단정치 정중부입니다. 자, 친구들, 오늘은 3명의 인물을 만나봤는데요. 어땠어요? 친구들, 귀에 쏙쏙 들어오는 오늘 정보들을 많이 전달하려고 깡총깡총 토끼삼촌이 열변을 토해내가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머릿속에 꼭꼭 이렇게 쏙쏙 들어갈 것 같아요? 진짜요? 들어갈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해준 인물 3명 잊지 말고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끼삼촌은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인물들을 또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노래 한번 부르고 인사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노래 큐. 말목자른 김유신 통일문무왕 원효대사 해골물 해초천축국 바다의 왕자 장보고 발해대조역 귀주대척 강감찬 서희고란족 무단정치 정주부 화포채무선 중립치령 김부식 진울국사 조계종 의천천태종 대마도장벌 이종무 일편담 신정몽주 목화씨는 문익점 해동공자 최충 3064 1연 역사는 흐른다.